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저는 오늘부터 아침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 소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수저를 들다 말고 저를 쳐다봤고요. 그 순간 식탁 위에 흐르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3 오선영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4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불을 깨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때부터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국 냄비를 올리고 반찬통을 꺼내고 도시락통을 준비하고. 누가 시킨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아침 7시.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오이 무침이 올라갑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요. 아들 지훈이는 아침엔 입맛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밥은 차려놔야 합니다. 안 차려놓으면 그것대로 또 뭐라 할 테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뭐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 7시 20분쯤 되면 소연이가 먼저 내려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 안 좋으시다며 좀 쉬셔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손은 이미 밥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국을 뜨고 반찬을 짓고 입에 넣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거지 개수를 세고 있었어요.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접시 2개. 나중에 제가 다 씻어야 하니까요. 7시 30분 아들이 내려옵니다. 엄마 도시락 챙겼어? 대답 대신 저는 식탁 옆 가방 위에 올려둔 도시락을 가리킵니다. 지훈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걸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소연이도 마찬가지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남은 건 설거지뿐입니다. 이 생활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벌써 7년 전이에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엄마 우리 집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럼 내가 가지 뭐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심심했고 아들 내외 도와주는 게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밥 해주고 청소 좀 해주고 빨래 돌리고. 그 정도야 뭐 할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가 늘어나고 빨래가 늘어나고 청소 범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 집의 가사 담당자가 돼 있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어때? 나도 할 일 없는데. 이 정도야 해줄 수 있지.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제 하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 5시 40분 기상. 6시 아침 준비 시작. 7시 식사 세팅. 7시 반 아들 내외 출근. 8시 설거지. 9시 청소. 10시 빨래. 11시 장보기.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오후 4시 저녁 준비 시작. 오후 6시 저녁 세팅. 밤 9시 설거지. 밤 10시 취침. 매일 똑같았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았고 명절에도 똑같았고 제 생일에도 똑같았습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 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그 누군가가 저였던 겁니다. 소연이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가끔은 설거지라도 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빨래 개기, 다림질, 장보기, 점심 준비, 저녁 준비, 또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화분 관리, 냉장고 정리. 대충 세어도 15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냐하면 제가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요.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을 구우면서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손목이 아팠습니다. 팔꿈치도 저리고 허리도 뻐근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지 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손목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손목이 저렸고 빨래를 넣을 때마다 어깨가 당겼고 청소기를 밀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누군가 차려야 하고 설거지는 누군가 해야 하고 청소는 누군가 해야 하니까요. 그 누군가는 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신대요. 그때 점심이랑 저녁 준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미리 한마디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뭐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으니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소연이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그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목은 계속 아팠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오전 11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는 식탁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차려 놓으셨어요? 우리 사돈 어르신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이거 하느라 아침부터 3시간 넘게 서 있었어.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가신 후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20개가 넘었어요. 냄비도 4개, 프라이팬도 2개.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어깨는 뻐근했고 허리는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 한 번이라도 엄마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엌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면 안 될까? 딱 하루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침은 누군가 차려야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저는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국 냄비를 올리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동네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검진이었는데 사실 별 생각 없이 갔어요. 늘 하던 대로 혈압 재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선영님, 검진 결과 상담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160에 95. 이 정도면 2단계 고혈압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염도 보이고요. 허리 디스크도 의심됩니다. 최근에 무리하신 적 있으세요? 무리하신 적 있냐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일 무리하고 있는데 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안일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집안일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선영님,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좋아요. 혈압약 드시는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가사노동도 줄이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의사 선생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도마를 놓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잡는 순간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누군가 차려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지훈이가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혈압이 좀 높대.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제가 뭐라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좀 쉬엄쉬엄 해야 할 것 같아. 네,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말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뭔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로만 걱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6시 10분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쉬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이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침 준비 안 하셨길래요. 응,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을게요.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고 빵을 꺼내고
그러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런데 지훈이 도시락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걱정되는 척만 하는 거구나. 지금 싸줄게. 저는 결국 부엌에 서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나 어제 병원 갔다 왔어. 왜? 어디 아파? 혈압이 높대. 의사 선생님이 생활 패턴 바꾸래. 정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아 있잖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안 하면 돼. 안 하면? 응. 아침밥 안 하면 되고 도시락 안 싸면 되고 설거지 안 하면 돼. 그게 답이야.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 세상은 안 무너져. 그냥 돌아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선영아.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지. 정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었어요. 그냥 안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소연이가 뭐라 할까봐, 아들이 실망할까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 건강은? 내 삶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손목이 또 쑤셨습니다. 칼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걸.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뻐근해도 그냥 했습니다. 7시가 되자 소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어제는 좀 걱정했어요.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평소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괜찮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차려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어깨에 통증이 왔습니다. 욱신거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도 빨래는 널어야 했습니다. 오늘 안 널면 내일 빨래가 또 쌓일 테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놓고 나는 뭐 하는 거지.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그냥 이대로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녁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반. 아직 저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을 시간이었어요. 아직 안 했어. 지금 할게.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다며 왜 또 무리하세요?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아침을 차리고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여전히 청소를 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생겼다는 것.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힘들래.
모를 때는 그냥 했는데 이제는 알면서도 하니까 더 괴로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밥을 퍼 날랐습니다. 손목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1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씩 씻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설거지를 제가 왜 하고 있는 걸까? 밥을 먹은 건 3사람인데 왜 설거지는 한 사람이 하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바꾸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말했듯이 그냥 안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습관, 7년 동안 만들어진 관계, 7년 동안 굳어진 역할. 그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바꿔야 한다고. 그게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요. 그리고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는 3일 후에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 40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부엌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기 싫은데. 6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국을 끓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6시 30분이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으로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정미에게 받아둔 호텔 이름을 검색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식 이용하러 오셨나요? 네.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멤버십 상담을 받는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38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8만 원이면 식비로 쓸 수도 있고 아껴둘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공짜로 밥 해줬는데 이 정도 돈은 써도 되지 않나. 저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입할게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설레서 떨리는 건지 불안해서 떨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공간에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한쪽에는 뷔페 코너가 있었어요. 따끈한 국, 밥, 빵, 샐러드, 과일, 커피. 온갖 음식이 예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밖이 보이는 조용한 자리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이게 뭐라고? 천천히 뷔페 코너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따끈한 미역국이었어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엔 밥, 계란말이, 김, 나물. 평소 집에서 먹던 것들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준 거였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머님 도시락은요? 하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고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밥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입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제가 끓인 미역국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제 속도로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먹는 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 걱정도 없었고 다음 식사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됐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멤버십 가입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벌써 6개월째예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아요. 매일 아침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는 안 드세요? 아니요. 아들 내외랑 살거든요. 근데 내가 밥 안 하니까 걔네가 알아서 해 먹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처음엔 난리 났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8시 반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무서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을 보니 식탁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채로요. 소연이가 부엌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아침 먹고 왔어. 네? 왜요? 그냥 먹고 싶어서. 소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소연이는 황급히 빵을 꺼내 먹었고 지훈이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둘 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지훈이와 소연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을 안 차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호텔로 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소연이와 지훈이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침 먹고 올게. 알아서 챙겨 먹어. 호텔에 도착해서 조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저는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집에서 난리 났죠?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7년 동안 공짜로 밥 먹다가 갑자기 못 먹으니까요. 근데 그거 당신 문제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당신은 지금 당신 건강 챙기는 중이에요.
그게 우선이죠.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호텔로 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죄책감이 컸어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소연이의 굳은 얼굴을 봐야 했고 지훈이의 불만 가득한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훈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할 거야. 당분간이 얼마인데요? 모르겠어. 내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지훈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 이름도 알았고 저도 할머니 이름을 알았어요. 김순자. 올해 75이라고 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어때요? 집에서?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근데 적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익숙해져요. 순자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걔도 체념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새로운 일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에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일 좋은 건 편한 아침이에요.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조식당이 익숙해졌어요. 직원들도 저를 알아봤고 자주 보는 다른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침마다 호텔에 가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것. 호텔까지 걸어가면서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 조식당에 들어가서 제 자리에 앉는 것. 천천히 음식을 고르고 천천히 먹는 것. 그 모든 게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따끈한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천천히 떠먹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였습니다. 선영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 말대로 호텔 조식 다니고 있어. 진짜? 대박. 어때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정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이 나이에 제일 좋은 게 편한 아침이라니까. 응, 내 말이 맞았어. 고마워 정미야. 뭘? 우리 같은 나이에는 서로 이런 정보 공유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소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떡하면 돼? 소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7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났어. 너희 밥 차려주려고.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 내 건강도 안 좋고 무엇보다 하기 싫어. 나도 내 아침을 편하게 먹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밥을 안 하고 제가 호텔에서 밥을 먹고 제가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많이 변했네.
변한 건 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늘 미안했습니다. 밥을 안 차리면 미안하고 설거지를 안 하면 미안하고 청소를 안 하면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쉴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냥 내일 아침에 호텔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지훈이와 소연이가 동시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지훈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소연이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3주째잖아요. 3주 동안 아침 한 번도 안 차려주셨어요. 응, 맞아.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뭐 달라졌을까? 어차피 반대했을 텐데.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 건강 때문에. 소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건강은 이해해요. 근데 어머님, 아침만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저녁도 자주 안 하시고 청소도 예전만큼 안 하시고. 그래, 맞아. 저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소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아침마다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저녁도 매일 배달시키고. 이게 정상인가요? 불편하면 소연이가 해 먹으면 되지 않아? 제가요? 제가 왜요? 너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 소연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나 진정했어. 저는 정말 차분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밥 안 한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예 안 하신다고요? 응. 대신 내 돈으로 내 아침을 산다. 호텔 멤버십비 한 달에 38만 원인데 내 돈으로 내는 거니까 너희한테 폐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소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폐를 안 끼친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는데요. 엉망? 뭐가 엉망이야?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이게 집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연아, 그건 내가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소연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안 해서요? 저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도 일했어. 네? 7년 동안 여기서 가사노동 했잖아. 그것도 일이야. 무급으로. 소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기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게 일 아니야?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소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긴. 나는 내 삶 살 거야.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 삶 살면 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밥 안 한다. 청소도 내 방만 한다. 빨래도 내 것만 한다. 소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방만 쓰시려고요? 그래, 맞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생활비 낼게. 소연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대로 내세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다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 나와요. 60만 원? 네. 3분의 1 내시면 되니까 20만 원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20만 원 낼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나는 내 공간만 쓸 거야. 내 방, 내 화장실. 거실이랑 부엌은 공용이니까 청소는 같이 하고. 소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이 청소요? 응. 세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지. 소연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어머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봉사한 거지. 근데 이제 봉사 안 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7년치 봉사는 충분히 했어.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어? 네? 7년 전에 나보고 여기 와서 살라고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상의했어? 아니면 그냥 당연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할 거라고 생각했어?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한 번도 거절 못했어. 너희 눈치 보느라.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70 넘었는데 아직도 누군가 시중 드는 인생은 싫어. 소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중이라니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보고 시중 들라고 했어요? 안 시켰어. 근데 안 하면 너희가 불편해 하잖아. 그게 시중 드는 거야, 소연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20만 원 낼게. 근데 그 대신 나는 내 것만 챙길 거야. 너희 밥, 너희 빨래, 너희 청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이 정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진심이야.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소연이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도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7년 만에.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지훈이와 소연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글쎄요. 호텔 다니면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 어떡하지? 알아서 해야죠. 어머님이 안 하신다는데.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일어나서 호텔로 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쪽지를 남겼어요. 호텔 다녀올게.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 호텔 조식당에서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 주말인데도 오셨네요. 네, 매일 와요. 어제 집에서 또 뭐라 했어요? 저는 어제 일을 순자 씨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순자 씨,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심하긴요.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요? 네. 며느리랑 아들이 적응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그래, 오늘만 내가 해줄게 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네, 알겠어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일주일만 버티면 달라질 거예요. 순자 씨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소연이가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이었어요. 냄비도 그대로, 그릇도 그대로.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갔고 집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째 방치된 설거지였어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소연이가 결국 설거지를 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원래 이렇게만 한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7년 동안 한 거야. 목요일 아침 지훈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요. 그래. 엄마, 생활비 20만 원 받는 거 우리 합의한 거잖아요. 응. 근데 청소는 왜 같이 해야 돼요? 엄마도 쓰는 공간인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방만큼만 쓰잖아. 거실이랑 부엌은 너희가 더 많이 써. 그래도 20만 원의 청소 대행까지 기대하는 거야? 지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응. 알겠어요. 소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래에 있고 아들 내외가 위에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평등해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돌아왔는데 지훈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해? 계란 삶고 있어요. 소연이랑 먹으려고요. 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드실래요? 아니, 배불러. 네. 지훈이 목소리가 조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거실에서 지훈이와 소연이가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 좀 해봤어요. 뭘?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응. 엄마가 7년 동안 이걸 매일 하셨다는 게 이제 좀 실감이 나요. 지훈이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선 긋고 살아야 돼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선을 긋는 게 아니야. 각자 자리를 찾는 거지. 각자 자리요? 응. 나는 엄마지만 너희 가정부는 아니야. 그 자리를 이제 찾은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괜찮아.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지훈이가 방을 나가고 저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조금씩.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밥을 안 하고 제가 당당하게 생활비를 내고 제가 제 공간만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죄책감 없이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고 참고 희생하는 공기였다면 이제는 각자 책임지고 각자 존중하는 공기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맞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부엌에서 소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이게 왜 이래?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소연이가 프라이팬을 들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계란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 어머님. 계란 좀 부치려고 했는데 자꾸 타요. 소연이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했나 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소연이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주말에 청소하고 일하면서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버거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님은 이걸 7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소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소연이가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둘 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로요. 갑자기 왜 그래? 2주 동안 직접 해봤어요. 아침 준비하고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 수는 있더라고요. 다만 너무 힘들어요. 소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응.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소연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이걸 7년 동안 혼자 다 하셨잖아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그래, 그랬지. 정말 죄송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네. 엄마를 엄마로 모시고 싶어요. 가정부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할게요. 아침도 저녁도 청소도요. 어머님은 정말 편하게 쉬세요. 그래도 돼? 네. 저희가 해야죠. 어머님 나이에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이제야.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가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엄마, 드실래요? 아니, 나는 호텔 갈게.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소연이가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아서 소연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밥을 차려주는 게. 주말이 되자 지훈이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엄마 방도 청소할까요? 아니, 내 방은 내가 할게. 그래도 너희 거실이랑 부엌만 해. 그것도 충분히 고마워. 지훈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각자 할 일을 하는 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그게 정상이야.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뭘 해야 할까? 취미생활 해. 나는 수영 다닌다니까. 완전 좋아. 수영. 아니면 문화센터 가봐. 요가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림도 있고. 저는 순자 씨 말을 듣고 동네 문화센터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벽에 붙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가, 필라테스, 서예, 그림, 노래교실, 라인댄스. 그 중에서 라인댄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목 오전 10시. 한 달에 5만 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춤이라. 해본 적은 없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등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댄스 교실에 들어서니 10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와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박미란이에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오선영이에요. 미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 씨, 걱정 마세요. 금방 배워요. 선생님이 들어오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박자도 못 맞추고 왼발 오른발도 헷갈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춤추고 있네. 70 넘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라인 댄스가 익숙해졌어요. 동작도 거의 다 외웠고 교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미란 씨와 자주 어울렸어요. 선영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등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재밌어요. 나도 가도 돼? 당연하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갈게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다음 주에 등산 가. 엄마가요? 누구랑요? 댄스 교실 친구들이랑. 지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춤도 배우세요? 응, 라인 댄스. 대박. 등산 날이었습니다. 7명이 함께 산에 올랐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 내외랑 사신다며요? 네.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다들 감탄하며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쉬면서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첫날 봤을 때랑.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 뭐가 제일 좋아요? 제 시간이 생긴 게요. 아무도 재촉 안 하고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이에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식탁에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거 다 소연이가 했어? 네. 지훈이가 도와주긴 했지만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댄스도 배우시고 등산도 가시고.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뭘?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편하다는 거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지훈아. 근데 이제는 정말 알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병원에서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호텔에서 편하게 밥을 먹고 일주일에 2번 댄스를 배우고 한 달에 1번 등산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집에서는 손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부도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삶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호텔로 갔어요. 조식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선영 씨,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매일 와요. 요즘 어때요? 집에서? 좋아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순자 씨에게 최근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 씨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순자 씨 덕분이에요. 조언 많이 해주셔서. 뭘요? 선영 씨가 용기 내신 거죠. 저는 자리에 앉아 따끈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 설거지 걱정 없는 아침. 오롯이 제 시간인 아침.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순자 씨가 예전에 말했어요. 이 나이에 제일 좋은 건 편한 아침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편한 아침만이 아니라 편한 하루. 편한 인생.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댄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지훈이와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왜? 저희가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7년 동안 일해 주신 값이에요. 뭐라고? 소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계산해 봤어요. 7년 동안 매일 아침 차려주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신 거.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와요. 7년이면 1억 6천 정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돈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모은 돈이 있어서요. 지훈이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500만 원이에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지훈아, 이건 엄마 받으세요. 엄마가 받으셔야 하는 돈이에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저는 봉투를 쥔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도 계속 호텔 다니세요. 댄스도 배우시고 등산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응.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고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한 일들을, 7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노동을 인정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순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아들 내외한테 7년치 월급 받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 축하해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호텔로 갔습니다.
조식당에서 따끈한 국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까? 아마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매일 아침 호텔에 와서 편하게 밥을 먹고 댄스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집에서는 제 공간을 지키면서 아들 내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제 삶을 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노년이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70 넘어서 찾은 제 인생. 70 넘어서 되찾은 저 자신.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오롯이 제 것인 시간.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제 것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